이번에는 우리 3단원 자연의 구성 물질 볼 거고요. 처음에 보시면요. 114페이지는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의 규칙성 돼 있어요. 잘 한번 기억해 보시면요. 지각을 구성하는 가장 많은 원소가 산소였고 그 다음에 규소였어. 그치? 그래서 합쳐져서 규산염 광물을 형성할 거고요. 뒤쪽을 넘겨 보시면요. 이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규칙성 돼 있는데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데 가장 많은 것은 산소였고 그 다음이 탄소였어요. 그래서 산소하고 탄소가 만들어진 탄소 화합물로 여러 가지 물질들이 형성이 돼요. 대표적으로 이제 단백질하고 이제 핵산을 배울 거야. 그래서 오늘은 봐서 되는 데까지 한번 볼게요. 자, 114페이지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의 규칙성은 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지각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는 산소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규소. 그 다음에 우리 지구로 한번 가볼까요? 지구는 철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생명체로 오시면요. 산소, 그 다음에 탄소. 그래서 지구까지는 모르더라도 요거 두 개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단위체를 만드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각은 산소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규소. 생명체 같은 경우는 산소가 가장 많고 그 다음 탄소. 잘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모든 물질에 규소에 산소가 결합이 되어 있고 탄소에 산소가 결합이 되는 거예요. 우선은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의 규칙성이고요. 1번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인데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요. 조합광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중학때 때 배웠던 내용, 중등에서 배운 내용이잖아요. 1학년 때 배웠어. 심지어 암석을 구성하는 주요 광물 8가지를 조합광물이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석영, 장석, 흑, 각성석, 휘석, 감람석 6가지였나? 그래서 주요 광물을 조합광물이라고 하고 우리는 한 6가지 정도를 배웠잖아요. 그지? 이 조합광물 대부분들이 이제 규산염 광물이라는 거고요. 규산염 광물은 규소와 산소가 결합해 있다라고 보는 규칙을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규소와 산소가 결합을 할 때 이 얘네의 전하 때문에 SiO4라는 구조를 형성하고요. Si 그 다음에 O가 이렇게 4개가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규소하고 규소는 이제 4가 14종이잖아요, 그지? 그리고 얘네는 보시면요, 2가 마이너스 애들이잖아. 2가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걸 계산해 보시면요, Si는 플러스 4가 되겠고요. 곱하기 1이고 다음이 O는 마이너스 2죠. 곱하기 4개잖아요. 그래서 얘네 전하량을 따지시면요, 플러스 4하고 얘가 마이너스 8이잖아. 그래서 합쳐서 마이너스 4를 떼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C로 쓸 때는 SiO, 4, 4가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전하를 표시하게 돼요. 알겠죠? 그거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어쨌건 규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단위체가 우리가 이제 규산염 사면체라고 한다 되는데, 요거를 우리가 모형으로 표시하시면요, 지금 제가 이거 구조식이라고 해서 선으로 표시했으니까 이렇게 평평하게 2차원으로 보이는 거잖아. 근데 얘를 규소와 산소의 길이를 똑같이 한다고 생각하시고 입체적으로 한번 표현하시면요, 4개가 결합되어 있는 가장 균등하게 결합되어 있는 구조가 사면체가 되겠죠. 그래서 사면체 가운데에 SI가 있고요. 요 SI가 이렇게 결합되는 그쪽에 양쪽에 이렇게 산소들이 결합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게 사면체 구조가 되겠고, 4개가 결합되어 있을 때 가장 안정적인 구조가 되겠죠. 결합 길이가 일정한, 그치? 무슨 의미인지 알죠? 오케이? 사면체가 뭔지 알지? 그죠? 그래서 밑에 이제 그림 보시면요, 조금 더 잘 나와 있으니까, 규산염 사면체는 이렇게 생겼다. 가운데 규소를 중심으로 같은 거리에 있는 4개의 원자들을 표시했을 때 규산염 사면체가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사면체를 이룬다는 거고요. 산소가 빨간 공이고 규소가 이제 파란 공으로 나와 있는데요. 산소에다가 옆에다가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전하를 O, 2가 마이너스 표시해 주시면 나중에 다시 공부하실 때 전하가 표시가 조금 더 쉽게 와닿을 거예요. O는 2가 마이너스고 규소 같은 경우는 Si 4가 플러스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4가 플러스. 그래서 전하량을 계산하시면 총 전하가 4가 플러스가 하나, 마이너스 2가가 4개가 있기 때문에 총 전하가 마이너스 하나.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표현할 때는 SiO4 4가 마이너스 표시를 할 거다라는 거고요. 이 4가 마이너스는 되게 중요해요. 얘가 기본적으로 음전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연계에 있는 여러 가지 양이온들하고 주로 이제 금속 이온들이 양이온을 형성하잖아. 나트륨, 마그네슘, 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얘와 잘 결합을 하겠지. 그치? 그래서 자연계에는 산화규소, 규산염 사면체 플러스 금속이온 이 결합한 형태로 이제 광물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마그네슘이나 이런 이온들이 결합을 하면요 흑음모 같은 까만 돌들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SiO4 사가 마이너스 규산염 사면체에 SiO4 사가 마이너스 조금 복잡하고 처음 보는 거지만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왜 사가 마이너스가 나오는지 한번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2번 규산염 사면체로 넘어갈 거고요. 규산염 사면체 같은 경우는요 4개의 산소 원자를 이제 둘러싸고 있어요. 뭐가? 규소 중심에 4개의 산소가 둘러싸고 있고요. 사면체 중심에 규소 원자 1개가 공유 결합을 했다. 거기다 밑줄을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4개의 산소 원자로 된 사면체 중심에 규소 원자 1개가 공유 결합을 해서 정사면체 모양 정사면체 기억해 두시고요. 규산염 사면체는 규소가 플러스 4의 양전하, 각 산소는 마이너스의 음전을 나타낸다. 그럼 전체 전하가 마이너스 4이므로 SiO4 4가 마이너스다. 거기다 밑줄여 놓으시면 되겠죠. 규산염 사면체는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어야 안정이 되겠지. 당연히 음이온 상태로는 불안정할 거 아니에요. 전자도 너무 많고, 그죠? 그러니까 뭔가를 결합하기 위해서 잡아당기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더욱 안정하기 위해서 양전하를 띤 금속 이온과 결합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산소를 또 얘네끼리도 결합할 수 있죠. 얘 주변에 SiO4 4가 마이너스 끼리가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얘네끼리도 많이 결합을 하겠죠. 그래서 오른쪽 표를 보시면요, 단일형, 그 다음에 사슬형, 독립형, 사슬형, 복사슬, 판상, 망상 구조 식으로 해서 얘네 SiO4 구조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간에 결합을 할 수 있겠지. 그치? 당연하게 또 얘네가 결합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망상, 그 다음에 판상, 망상으로 갈수록 더 결합력이 단단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이따 다시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양이온과 결합을 하거나 SiO4 4가 마이너스 자기네들끼리 결합을 하게 된다. 자연계에서는. 자, 왼쪽을 보시면요.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 일단 다시 볼게요.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에는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이게 8대 주요 원소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 산소, 규소 다음에 있는 뒤쪽에 있는 금속 성분들 있지. 이 알루미늄, 철,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등이 다 양이온이잖아. 얘네가 여기에 결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각이 되게 많다. 오케이? 114페이지 아래쪽에 3번 보시면요. 산소를 공유하기 전에 규산염 사면체는 마이너스 4의 음전을 가지고 있지만 옆의 사면체와 산소를 공유하게 되면 여기가 중요해요. 옆의 사면체와 산소를 공유하게 되면 각각의 사면체가 공유하는 산소의 마이너스 2의 음전하 중 절반이 쉐어하게 되는 거잖아. 그죠? 마이너스 2를 봐봐. 각자 산소 하나는 2가 마이너스인데 만약에 얘가 SI 하나랑 옆에 있는 규산염 사면체랑 공유를 해요. 산소의 전하를. 그럼 이 마이너스 2가가 마이너스 1씩으로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1씩으로 공유를 하게 되겠죠. 쉐어하게 되겠지. 나눌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조금 더 안정이 되잖아요. 이걸 잘 기억해 주세요. 산소가 독자적으로 존재할 때는 마이너스 2가야. 그치? 그런데 얘를 공유하면요. 마이너스 1가가 되는 거야. 나눠지는 거야. 요거를 이따가 다시 언급해 드릴 거예요. 왜 언급을 했는지. 그래서 절반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결과 규산염 사면체 전체 전하가 마이너스 3의 음전하로 변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만약 산소를 2개 공유하면 마이너스 4를 나누기 2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3개를 공유하면은 마이너스 6을 나누기 3에서 마이너스 1의 음전하로 변한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른쪽에 이제 규산염 사면체의 결합 구조인데 왼쪽에 또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 이제 사면체의 결합 구조가 좀 외워야 될 내용들이 되겠죠. 규산염 광물 중에는 규산염 사면체가 서로 결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 독립형 구조가 되겠고요. 그리고 규산염 광물 중에서는 규칙적으로 결합해서 하나씩 이제 이어지는 것들부터 해서 뭐 위아래로 커지는 것들, 그 다음에 상하, 좌우 커지는 것들 이렇게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산소를 공유하면서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규산염 광물의 골격이 만들어지는데요. 밑에 이제 5가지가 나오고요. 이것들은 이제 나중에 시험 때, 지금은 뭐 당장에 외울 수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형성이 된 것만 볼게요. 독립형 구조 같은 경우는요. 규산염 사면체가 하나 딱 존재하는데 이런 형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양이온, 금속 양이온들이 달라붙으면은 얘가 하나 존재할 수 있겠지, 그치? 이런 형태. 그래서 규산염 사면체 기본체 하나에다가 철이나 마그네슘 같은 양이온이 결합한 형태가 독립형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직관적으로 독립형이야.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광물이 감남석이 있는데요. 광물을 살짝 보시면요. 감남석, 휘석, 각섬석, 흑음모, 석영, 장석으로 갈수록 단단해지는 정도예요. 미리 참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자연계에 석영, 장석이 가장 많고 장석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석영이잖아. 근데 얘네가 굉장히 단단한 건물이거든요. 망상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중에 다시 기억하도록 하시고요. 여기 지금 없는 내용인데 요거 하나만 다 추가할게요. 독립형 같은 경우는요. SiO4가 하나 딱 존재하는 거고요. 요거 하나만 써주세요. 쳐봐요. 규소와 산소의 비율을 한번 적어볼 거예요. 몇 대 몇인가 한번 써보세요. 규소 대 산소의 비율. 그림 바로 밑에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밑에 이제 공간이 좀 있으니까. 규소 하나당 산소가 4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1대 4가 되겠고요. 단사슬 구조 보시면요. 단사슬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일렬로 쭉 이어지는 거 말해요. 그래서 SiO4 옆에 SiO4, SiO4 옆에 SiO4 이런 식으로 쭉 그냥 한 사슬로 쭉 이어지는 말 그대로. 그래서 사슬형 혹은 단사슬이라고 하고요. 산소 2개를 여기다 몇 줄 아세요? 산소 2개를 공유한다 돼 있죠? 그럼 얘는 몇 대 몇일까? 공유하면 2분의 1개로 쪼개지는 거야. 자, 규소 하나당 자, 온전한 거 있죠? 온전한 게 위쪽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내 머리 쪽에 하나 있지, 그치? 그러니까 온전한 거 2개 있죠. 2개 더하기 그리고 공유하는 게 2개가 있죠. 그죠? 온전한 거 2개랑 공유하는 거 2개가 있지. 공유하는 거는 2분의 1을 하는 거야. 곱하기 2분의 1.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시면요. 요 위쪽에 있고 표현이 둘 다 있는데 앞쪽에 있고 위쪽에 있다고 합시다. 뭐야 얘는? 모기가 자 얘는 위쪽 얘는 앞쪽이고 얘는 위쪽으로 할게요. 머리에 있는 거. 그래서 보시면요. 얘는 지금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로 표시하는 거야. 2분의 1, 2분의 1. 그죠? 그리고 얘와 얘는 공유를 하지 않는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온전한 거는 2 곱하기 1로 표현하고요. 그리고 공유하는 애들은 2 곱하기 2분의 1로 표현하는 거. 그러면 3이 되겠죠. 그래서 단일 사슬 같은 경우는 규소 대 산소의 결합 비율이 1대 3이 된다. 이해되나요? 자, 복사슬 한번 볼게요. 복사슬은 조금 어려워서 이것도 계산하는 건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먼지만 볼게요. 보시면요. 한 줄로 된 거는 단사슬이고요. 당연히. 2줄로 된 거는 복사슬이야. 위아래, 그치? 네, 그래서 복사슬 같은 경우는 그냥 산소 2~3개를 다른 규산염 삼연체와 공유한다.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제일 위쪽에 있는 애들은 2개씩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죠? 근데 가운데에서 겹치는 애들은 3개씩 공유하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2개로 공유하는 애도 있고 3개로 공유하는 애가 있어요. 오케이? 자, SI 대 O의 비율은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판상 한번 보시면요. 판상은 복사슬이 더 넓어진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위아래로 더 이제 넓어진 거예요. 말 그대로 판처럼 그물처럼 쭉 퍼진 거예요. 그래서 산소 3개를 삼연체가 공유한다 돼 있죠. 그러면 산소 3개를 공유하려면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